원내대표 선거에 박찬대 후보가 단독 입후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찐명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도 친명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또 비슷한 류의 사람이 조국 대표예요.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20석 요건 완화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 그걸 좀 들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니 편 내 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중립기어 받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중립기어 장하연입니다. 오늘 중립기어 인사의 전당에는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 의원님 모셨으니까 네. 오늘은 민주당 현안 이야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박찬대 후보가 단독 입후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의원님 포함해서 의사 표했던 분들이 다 불출마 선언하셨는데 네. 일각에서는 친명계가 박찬대 단독 추대로 교통 정리한 거다라고 평가를 네.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좀 오갔나요? 단독으로 교통 정리했다. 네. 그리고 추대했다. 저희가 스스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후보는 3선입니다. 저는 4선이고 상임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까지 다 끝냈습니다. 네. 그리고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을 하고요. 소통하거나 의견을 모으거나 그리고 경험하거나 그리고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거나 이런데 제가 경험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적임자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박찬대 최고는 상임위원장을 하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최고위원이고 박찬대 의원도 최고위원입니다. 일각에서 최고위원 두 분이 다 원내대표 출마를 하면 조금 모양이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의견이 한 번 있었고요. 그래도 또 제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또 박찬대 최고위원이 출마 기자회견을 좀 앞당기면서 저보다 출마 기자회견을 먼저 했어요. 네. 그리고 나온 이야기가 최고위원 원내대표에 출마하게 되면 다른 경쟁자들과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그만두고 네. 가세요.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는 좀 저에겐 불편한 존재지만 그런 최고위원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최고위원 두 자리가 비어버리면 제가 당선이 돼서 원내대표가 된다 한들 두 자리는 그대로 빕니다. 총선 끝나고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있는데 두 개의 이빨이 빠지게 되면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출마 기자회견을 먼저 박찬대 최고가 했으니까 나는 이번에 최고위원직을 더 수행하고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저하고는 출마 기자회견까지 다 준비하고 하려고 했다가 네. 그렇게 됐으니 이건 뭐 교통정리 수순은 아니다 네. 라고 하는 게 제가 증명을 하고요. 네. 두 번째 다른 후보였던 분들은 3선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자리도 있지만 상임위원장 자리가 또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다음에 원내대표는 출마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묘하게 박찬대 단독처럼 되어버려서요. 네. 그런 건데 절대 교통정리 이런 건 아니고요. 좀 더 현명하게 다음번도 남아 있어서 네. 저는 최고위원직을 예. 제대로 잘 수행하고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4선 선배로서 이제 당을 위해서 양보해 주신 것 같고 네. 그게 잘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이런 네. 상황이 벌어진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오늘 여당 의원이 여기 없으니까 제가 여당 입장에서 반박 질문을 네. 하나 네. 드리자면 네. 이제 당 대표를 이재명 네. 대표가 연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집니다. 네. 그래서 원내대표까지 너무 친명일색인 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네, 있더라고요. 네. 저도 친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친명 막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정말 압수수색 300번이 넘는다는 걸 누가 그걸 견디고 받겠어요. 체포동의안이 몇 번이 날아오고 그런 걸 이겨내는 과정에서 제가 같이 해왔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저를 친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친명이라면 저는 뭐 당연히 제가 친명이고 제가 됐어도 그렇게 말을 했을 네. 거예요. 근데 그러면 박찬대 의원은 찐명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 출마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네. 하는 후보 중에 한 명이 박찬대 후보이긴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죠. 뭐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요? 문제 제기를 하고 아니 내 표를 다 빼가면 되겠습니까? 내 표 다시 돌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도 하셨어요. 그래서 막 대결 대립 이런 것은 아니고요. 좀 에피소드처럼 되고 조금 더 가깝다는 인상은 있죠. 네. 뭐 그래서 박찬대 대표로 된 최고위원으로 된 건 아니고요. 제가 돼도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이고 네. 박주민이 돼도 또 김민석
대표가 돼도 다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친명일색으로 당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친명일색이 아니라요. 야당이 지금 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사실은 훨씬 더 어려움이 있을 만큼 어려운 구조도 많이 겪어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공천이 된 사람들은 그리고 또 당선이 된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그런 식의 네임을 붙일 거예요. 아마 뭐 친명일색이 아니고 지금은 잘할 수 있는 사람 또 잘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는 이철규 의원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역시 도로 친윤당이라는 우려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은 네. 선거에서 역사적으로 야당이 과반을 넘는 의석을 받은 완승. 적이 처음이에요. 네. 우리가 잘해서도 있겠으나 그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많았어요. 그럼 반성을 세게 해야죠. 한동훈 했다가 완전히 심판받았잖아요. 이 심판도 역사에 없는 최고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럼 정신 차려야죠. 그동안 그 공천의 가장 실세라고 하는 이철규 의원. 네. 저는 이철규 의원하고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되면 저는 대화하기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화하기 좋을 것 같은 사람 넣으면 윤석열 대통령 잘못 넣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예,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둘 다 친윤인데 찐윤이잖아요. 둘 다 이철규, 한동훈 둘 다 찐윤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친윤은 아니잖아요. 그 전에 이제 공천 때 찐윤이었잖아요. 공천 네네네. 때. 근데 둘이 공천 갖고 싸웠잖아요. 네. 둘이 공천 갖고 싸울 정도로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인데 또 이철규를 한다? 정말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돼요. 어디 방에 탁 문 닫고 혼자 열심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탈퇴하지 않으면 네. 또 다음에 또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심판받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사이에 누가 힘드냐? 국민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네. 심판하는 민생을 못 챙겼다는 그렇습니다. 평가가 있었죠. 평가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민생이 최악인 것. 세수가 작년에만 56조가 부족했어요. 이거 역대 최초거든요. 국민이 힘들어요. 국민이. 그럼 국민이 더 세게 아주 그 배도 띄웠지만 배를 침몰시키는 힘이 국민에게 있다는 걸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합니다. 계시는군요. 예. 그러면은 아까 세수 56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1인 25만 원 민생지원금 얘기하고 예. 있잖아요. 그거를 만드는데 약 13조 원 정도가 예. 소요된다 하는데 예. 그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세수가 56조가 덜 거쳤어요. 국민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줘서 덜 거친 게 아니에요. 경제가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된 거고요. 경제가 엉망진창이 돼서 경제가 살아나지 못해서 세금이 안 거치는 거예요. 네. 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득세가 줄은 거고요. 기업이 IRA 등 외국으로부터 막혀서 기업이 법인세가 더 줄어서 세수가 56조가 줄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대통령이 고민을 해야 돼요. 건전재정 이것만 외칠 게 아니라 건전재정을 외칠 건전한 재정이 없어요. 우리가 경제를 살릴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코로나 때 다 네. 물건을 안 사러 나와요. 이때 민생지원. 경제를 살려낸 게 재난지원금이거든요. 예. 1인당 25만 원. 당시 그렇게 되면 13조 정도 되겠죠. 그게 딱 투여되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카드값 매출이 늘었어요. 세계에서 코로나 회복이 1등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었지 않습니까? 해봤잖아요.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면 물가가 상승한다.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이제 그만해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짜게 돈은 틀어지고 안 잡고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술술 새요. 어디로 술술 새나 네. 봤더니 대통령이 뜬금없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할 때 해외 순방 갈 때는 돈 다 쓰고 그러면서 국격은 추락하고 이 과정이 돈을 쓰잘데기 없는 데다 쓰는 거죠. 국회의장 경선을 놓고 추미애, 조정식, 정성호,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경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네 분 중에 누가 가장 유력한가요? 다 뛰어나시잖아요. 네, 다들 뛰어나서 중진이시고, 예.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오늘은 이분 생각이 어떤가 생각하면 전화가 옵니다. 또 사정과 비전을 얘기하면 맞아 생각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엔 이분이 옵니다. 네 분이 다 하고 나면 또 한 바퀴 더 돌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때 과연 아주
가까운 인연이 있지 않는 이상은 통화를 하거나 언론에 나오는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온 걸 보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당일날 어떻게 그 이야기를 잘 하느냐 그동안 준비해왔던 거에서 그래서 당일날 선택하는 사람이 과반이 넘을 겁니다. 당일에 가서야 예. 이제 선택을 예, 마음을 그거는 정할 이제 것이다. 그렇죠. 능력들은 비슷하시잖아요. 얼마나 소신껏 그리고 자기의 비전을 그리고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그리고 우리가 희망 있게 해놓느냐 네. 그리고 그 말씀이 신뢰가 가느냐에 네. 따라서 당일날 선택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네. 약간 국회의장의 자리가 예. 저희 프로그램 이름도 중립기여잖아요. 네, 네, 중립을 네.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네, 네, 네. 국회의장 경선을 놓고도 굉장히 박 터지는 싸움이 시작됐기 때문에 네. 당심을 잡는 것, 의원들의 마음을 잡는 것, 약간 인기 투표로 변절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요. 당원들의 지지를 얻고 의원들의 지지를 얻는데 그게 어떻게 인기 투표가 되나요?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야 당선이 됩니다. 의원들의 지지를 안 얻고는 당선이 되지 않고요. 인기를 안 가질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뭐 정성호 의원이 다크호스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점잖고 중립적인 반면에 그만큼 인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강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간혹 상의하는 분으로 손색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 제가 최고위원 하면서 같이 사무총장 일을 다 해오셨는데요. 이 어려운 난관이 좀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그래서 충분히 또 장점이 있습니다. 예. 추미애 의원님, 네.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강단 있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탁 칠 수도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요. 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 민생 의원이라고 얘기할 만큼 민생에서부터 또 원내대표 또 당대표 출마까지 여러 역량을 다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것도 네. 걱정입니다. 자, 그럼 주제를 조금 바꿔서 네. 29일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열리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의제 관련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일단 예.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고 만나자고 한 지 700일이 넘었어요. 만날 생각이 없던 분이 갑자기 만나자고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려고 네. 한 게 아니라 이제 궁지에 몰려서 한 거겠죠. 그런데 바뀌려고 하는 거다라고 다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뀌려고 한 것처럼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총선이 끝나고 나서 한동훈 당 비대위원장이 한지 얼마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 책임은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당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음날 모두 다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저는 다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퉁치려고 그러고 대통령도 퉁치려고 그러고 절대로 사과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안 하고 가고 있으니 29일 날 만나기 전에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25일 저녁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비공개 네. 회동을 했습니다. 네. 2시간 반 동안 고량주를 각 한 병씩 마시면서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조국 혁신당 측의 범야권 연석회의 제안에 최근 민주당이 좀 선을 그었는데요. 그래서 견제하는 건가 싶었는데 또 어제 비공개로 이제 2시간 반 동안 술도 마셨다고 하니까 22대 국회에서 양당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잘한 일 아니겠습니까? 선을 긋나?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가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내밀한 부분으로 보면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선을 그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참 현명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만남으로써. 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걸 고민할 수 있죠, 저희들도. 뭐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수시로 연락하고 제가 또 얘기했습니다. 정무실장이 수시로 연락하고 소통하고 그쪽에서 어떤 상황인지 또 우리는 어떤지 서로 수시로 소통해야 된다. 그거는 조국 혁신당만이 아니라 저희 쪽에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당선된 기본소득당이나 아니면 진보당도 수시로 연락하고 소통해야 되고요. 또 우리 정무실장은 뭐 국힘당도 수시로 소통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국 혁신당하고는 좋은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보면 제가 같이 있으면서도 제가 한동안 압수수색 엄청나고 단식하고 그럴 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매일 압수수색이 오고 주변에 검찰의 엄청난 압박 그리고 관계자들이 목숨을 끊는 일들 그런 게 관계자들이
그 압박을 받으면서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그 했더니 어려운 뭐라고 것을 하시던가요? 이재명 대표께서 너무 힘듭니다. 가족도 다 난도질 당했어요. 근데 그런 또 비슷한 류의 사람이 또 조국 대표예요. 그걸 난도질한 장본인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총장 시절부터. 국민들이 두 사람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마음에 대한 그 아픔들을 공유하고 있을 거고요. 그렇게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그런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국 혁신당이 교섭단체 20석 요건 완화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 그걸 좀 들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 완화해줘요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한 건 은근하게, 아니고요. 네.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 개혁 방안 중에 항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가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네. 같이 의제로 네.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다 네. 라고 봐서 이게 의견이 마주 하나가 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럼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일사의 전당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라스트 원미닛 코너인데요. 서영교 의원님께 딱 1분 드리겠습니다. 영수회담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게 1분 동안 가감없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시작!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이 저는 이렇게 했는데 경제가 어려웠네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자화자찬하듯이 하고 또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진심으로 대한민국 경제 살리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그러면 대통령님들 국민이 좋아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경제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필요한 때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저희들이 코로나 때 검증했습니다. 꼭 추진해 보십시오. 그리고 추진하십시오. 국민이 요구하고 국민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대통령님, 이제는 대통령께서 먼저 국민께 그동안 잘못했던 거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먼저 이채 양명주 입장 밝히는 게 맞습니다. 부인에 관한 것, 그리고 장모에 관한 것, 그리고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 등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먼저 이야기하시기를 간곡히 요구합니다. 서영교 의원님과 함께한 중립기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립기어에 나와서 인터뷰했습니다. 밝은 우리 진행자의 모습처럼 이 밝은 선한 영향력이 많은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우리 모두 활짝활짝 편안한 마음으로 웃는 그런 세상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상 만드는데 일 잘하는 국회의원 저 서영교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오늘 중립기어 여기까지 하고요.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